먼저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 하락하는 기업의 특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가격과 가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이제 수요하고 공급에 의해서 결정됐을 때 형성되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이고요. 가치라는 건 뭘까요? 내가 어떠한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매우 좀 개인적인 만족감인 거죠. 그래서 가치라는 거, 그다음에 주가라는 거는 미래의 수익과 위험이고, 주식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은요, 해당 주식을 보유하면서 얻게 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 즉, 내가 그 주식을 예를 들어 중간에 팔지 않겠다. 내가 이제 기업이 영속하는 기간 동안 나도 그 주식을 계속 갖고 있겠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주식을 영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얻게 되는, 이 주식으로부터 얻게 되는 가치, 그렇죠? 내가 얻게 되는 현금 흐름, 혹은 내가 얻게 되는 배당, 이런 것들을 다 현재 가치로 이제 할인해서 더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주가죠. 그래서 보시면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매우 객관적인 거죠. 가치라는 건요, 내 마음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우리가 매일마다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하루에 뭐 수백만 주, 뭐 수천만 주가 거래가 됩니다. 맨날 왜 이렇게 거래가 될까요? 시시각각 거래가 돼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라는 게 있지만 사람마다, 그죠? 살려는 사람은 지금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가격이 가치보다 더 낮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구입하는 거고, 팔려는 사람은요, 그렇죠? 가격이 가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해서 팔려는 거죠. 이거는 매우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그런 지표가 만나면서 사람마다 다 느끼는 이 주관적인 만족도, 주관적인 가치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주식 거래를 하면 주식 거래가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치는 주관적이고 주식의 가치는 미래 기대의 결과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 V를 보시면 여기 수식으로 제가 좀 어렵게 되는데, V라는 거는 V0죠. 그러니까 밸류인데, 그렇죠? 어떤 기업의 가치, 현재 시점의 기업의 가치는 CF, 저기 시그마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그 T는 1, 그렇죠? 앞으로 미래부터 무한대의 기간까지. 보통 기업의 수명을 우리가 영속 기업을 많이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에 얻게 되는, 그렇죠? 현금 흐름의 리스크를 반영한 현재 가치로 구한 합이고, 그 값이 바로 P0. 현재 가격과 딱 맞았을 때 이제 내가 주식을 딱 사게 되는 타이밍이 되는 거죠. 요거의 자산의 가치, 다시 잠깐 요약한다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객관적인 지표다. 가치라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나의 주관적인, 그죠,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거래가 발생한다. 보시면 이제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이제 상대가치평가법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펄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요 펄하는 건 요거죠. 보시면 P0를요, EPS라는 게 한 주당 순이익이죠. 한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 높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수학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분해하면 1-B를요, K2-G로 나누고 결과적으로 P0, 그렇죠? P0라는 것, 현재 주가는 어떤 기업의 그 한 주당 순이익과 어떻게 보면 퍼로 나누죠. 그렇다면 요 퍼를 결정짓는 요인이 변수가 크게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주가 P0가 증가하기 위한 조건. 여기 보시면 1번 먼저 여기 분자를 보시죠. B가 뭐냐면요, 유보율이에요. 유보율이 어떤 거냐면 기업에서 이익이 100원 벌었어요. 그럼 얼마큼 기업 내부에, 그쵸, 재투자하느냐. 그죠? 어떻게 보면 재투자의 재원으로, 즉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돈이에요. 기업이 이제 100원을 벌었는데 10원을 배당했으면 나머지 90원은 기업 내부에 유보가 되겠죠. 왜 유보를 하겠습니까? 미래 성장에 대한 재투자의 재원으로서 유보를 놓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 유보율은 이제 90%가 되고 0.9라는 게 되죠. 그래서 1-B라는 거는, 그죠, 1 빼기 유보율이니까, 그죠, 전체 이익 중에 유보된 금액을 빼면 그 배당률이죠. 그래서 이익 1원이 발생할 때 지급하는 배당 금액이 1-B예요. 그렇다면 퍼가 높은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죠? 배당률을 많이 주는 기업. 즉 100원 벌었을 때 가급적 많은 이익, 많은 배당으로 돌려주는 기업이죠. 두 번째 보면은 K2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P0라는 것은 기업의 주가를
바로 추정하기 때문에 K2라는 거는요, 그 주주의 위험이에요. 그 주주가 이 기업에 갖고 있을 때 위험, 혹은 주주가 이 기업한테 기대하고 있는 투자 수익률이죠. 그래서 K2가 낮아야겠죠, 아무래도요. 그죠? K2가 높으면 뭐예요? 전반적으로 숫자 자체가 떨어지죠? 그래서 K2가 낮아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위험을 결정하는 요인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기업이,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이걸 우리 영업 위험이라고 부르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반도체 산업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위협의, 그 산업에 대한 위험의 크기는 유사해요. 왜냐면은 뭐, 반도체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중요한 변수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거의 유사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쵸? 영업 위험 같은 거, 이거는 해당 기업이 속한 업종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위험이고, 다른 위험은요, 그 재무 구조요. 어떤 회사들은 그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 어떤 회사들은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는 경기가 좋을 때는 그만큼 레버리지 효과가 많이 생겨가지고 더 큰 이익을 얻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반대로 더 큰 손실을 얻게 되는 거죠. 즉 이거예요. 내가 1억 원어치 주식 투자하는데 1,000만 원은 내 돈이고 9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빌린 이자보다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훨씬 높다면 나는 1,000만 원에 대한 수익률이 매우 높은 거고, 반대로 내가 그 1억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를 얻는다면,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 또 이 은행에다가 이제 지급해야 될 이자,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이제 재무구조 부분들은 기업이 똑같이 수익을 얻더라도 그 수익의 변동폭을 얼마나 높게 가져가느냐, 낮게 가져가느냐가 이제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G예요. G라는 건요, 이제 보시면 B 곱하기 ROE예요. B라는 건 뭐냐면 유보율이라고 했잖아요. ROE는 자기 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에요. 즉 미래의 이익에 대한 성장률이에요. 그렇다면 G가 높으려면 B가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1-B였잖아요. B가 낮아야지만 배당이 높아야지만, 그러니까 B가 낮다는 거, 유보율이 낮다는 건 이제 배당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배당이 높아야지만 퍼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그쵸? G가 높아야지만 퍼가 높은 거죠. G가 높으려면 또 배당을 낮게 줘야 되죠. 이거에 적정선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였어요. 우리가 위험이라는 건요, 이번의 항목은 실제로 기업에서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지만 배당에 대한 정책,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정책은 기업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나 주가는 이런 성장률, 그 다음에 이익 전체적인 금액, 이 두 가지가 높아야지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우리가 펄을 통해서 펄을 브레이크다운 해보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보시면 우리가 또 배웠던 게 배당평가 모형이에요. 배당평가 모형은 뭐죠?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기업에서는 배당금을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속적으로 이 회사의 주식을 팔 생각이 전혀 없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회사가 망할 때까지 계속 배당을 주겠죠. 그렇다면 P0라는 거는 현재의 기업 가치는 미래에 얻게 될 배당의, 그쵸? 영구적으로 얻게 될 배당의 현재 가치인 거죠. 이거 역시도 계산해 보면요, 만약에 기업의 배당금이 매년 G%만큼 성장한다면, 그렇죠? D1을, 그죠? 내년도의 배당을 K2-G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아까 전에 퍼에서 본 것처럼 똑같습니다. 보시면 D1이 뭐죠? 배당금이에요. 그렇죠? G는요, 배당금의 성장이에요. 얼마나 많은 배당을 주냐, 그 다음에 이 배당금의 성장이 얼마나 높냐,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내용들이니까 제가 살짝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주주한테 들어오는 돈이, 그쵸? 얼마나 크냐. 두 번째, 그 돈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냐. 이 두 가지가 전부 충족됐을 때, 그쵸? 주가는 오른다고 우리가 이 수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이 DCF 모형이에요. DCF는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어떻게 주주하고 채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WACC라고 기업 전체의 위험, 아까 K2라는 건요, 주주의 위험, 주주의 요구 수익률이지만 WACC는요, 그 기업은 회사, 그죠? 회사는 이제 채권자, 어떻게 보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하고 주주하고 이제 같이 공동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채권자와
주주의 가중평균 투자 기대 수익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거를 전체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것도 매년 FCF가 G%만큼 성장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가치평가 모델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건 두 가지죠. 얼마나 이익이 크냐. 두 번째, 얼마나 그 이익이 빨리 많이 성장하느냐. 그래서 다시 보시면 DCF 모형을 보시면 뭐 FCF는요, 뭐 영업이익, 감가상각비, 운전자본의 변동, 투자죠. 그래서 투자나 운전자본에 대한 변동은요, 그 업종이 갖고 있는 속성에 따라서 이제 픽스, 거의 정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감가상각비라는 것도 정해지고, 그럼 영업이익의 크기를 내가, 그렇죠? 텍스 레이트, 세금도 어느 정도 법인세율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기업이 노령여하로 바꿀 수 있는 건 저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의 크기를 내가 얼마큼 많이 가져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딱 보시면, 그래서 3번, FCF의 성장률을 G가 높아야 된다.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좌우한다. 운전자본 변동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그죠? 산업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 투자도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투자는 또 기업의 전략에 의해서도 또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투자라는 건요, 약간 세모예요. 산업에 의해서 어떤 반도체 산업이라면 투자하는 규모나 투자하는 내용들이 회사마다 다 비슷하지만 이거를 완전히 그럼 모든 반도체 회사들은 다 동일한 투자 금액을 하고 동일한 투자를 하냐? 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부분들은 기업에서 어떤 비전과 방향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공통점 우리가 봤죠. 그죠? 분자에 뭐가 있었죠? FCFF, 기업 전체 현금 흐름. 이 기업 전체 현금 흐름 우리 영업이익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그 펄을 이용했을 때 그 배당에 대한 율, 그렇죠? 이익 중에 얼마나 많이 배당하냐, 그죠? 배당 평가 모형에서도 배당금을 내년에 얼마나 많이 주냐.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익이죠. 이익이 많아야지 주주한테 줄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배당금을 많이 지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EPS, 그죠? 당기 순이익이 필요하죠. 그래서 FCF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또 영업이익이 커야 되죠. 즉 모든 가치평가 모델을 세부적으로 중요한 변수대로 구분해 보니 야, 이익과 주가는 굉장히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구나. 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죠? 기업은 어떻게 보면 가치가 올라가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마지막, 그죠?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공통점. 낮은 위험이죠. 위험은요, 경제 전반적인 상황, 그죠?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라면 모든 기업한테, 우리나라 기업이든, 그쵸? 미국 기업이든, 유럽 기업이든, 어느 기업한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FRB가, 그쵸? 페더럴 리저브가 어떻게 보면은 기준금리를 올린다. 환율이 이상해진다. 이런 것들, 그렇죠? 경제 전체적인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이건 우리가 통제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징, 그렇죠? 유통업 이런 거. 그다음에 IT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게임 기업 다 어떻게 보면은 산업별로 각각이 갖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 산업별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요구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구조, 이건 기업의 노력 여하에 따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가치가 오른다는 건 크게 세 가지 요건이죠. 첫 번째는 기업의 절대적인 이익의 폭이, 이익의 규모가 커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이익의 성장성이 높아야 된다. 세 번째는 그 기업의 어떻게 보면 재무구조나 다른, 그쵸, 업에 속한 거 아니면 경제 전체가 영향 주는 이런 위험 말고 그 기업만이 갖고 있는 재무구조와 같은 그런 특수한 위험이 없어야 된다. 요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주가는 완전히 오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상승하는 그런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